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을 유도해 볼 건데요. 네, 주성분 분석이라는 건 주로 데이터 분석에서 이런 데서 쓰이죠. 일단 2차원 평면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데이터를 주성분 분석을 하면 보통 이렇게 장축과 단축으로 나누어서 이 장축에 해당하는 벡터로 정사형을 시켜서 프로젝션을 시켜서 데이터를 보면은 원래 2차원 데이터지만 1차원 데이터로도 거의 비슷하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성분 분석이 사용되는 이 장축에 해당하는 게 가장 큰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다. 요게 이제 주성분 분석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유도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데이터를 이 어떤 임의의 베이시스 벡터 2에다가 프로젝션을 시켜볼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시스 벡터를 2라고 할게요. 2라는 베이시스 벡터에다가 원래 있던 데이터 x를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우리는 각각 이 점들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처음에 원래 있던 데이터의 평균은 뭐라 그랬죠? 여기 0,0. 우리 데이터의 평균은 0,0이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 데이터, 이 정사형된 데이터의 분산을 한번 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은 랜덤 베리어블의 제곱의 익스펙테이션이죠. 원래는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서 평균을 뺀 거의 제곱의 익스펙테이션이 분산인데 우리가 평균을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랜덤 베리어블의 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표현되고요. 근데 어떤 임의의 베이시스 2를 우리가 가정을 했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축이었다 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정사형을 시키면은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굉장히 작은 범위에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축에 대해서 데이터를 프로젝션해서 표현하면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데이터가 분포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기저 벡터 2는 이 분산이 최대화되게 하는 기저 벡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기저 벡터의 프로젝션 된 데이터의 분산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expectation E 트랜스포즈 X에다가 E X 트랜스포즈 E 이렇게 되면은 이 제곱을 표현을 한 거고요. 근데 요 E라는 기저 벡터는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expectation이란 기대값은 랜덤 베리어블에 적용이 되는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니까.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는 요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의 expectation 한 요거는 매트릭스 행렬이 되는데요. 정방 행렬이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분사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하려던 분사는 어떻게 되죠? expectation E 트랜스포즈 X의 제곱은 E 트랜스포즈 시그마 곱하기 2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이 분산을 최대화하는 2를 구하는 데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최대화하지는 않고요. 한 가지 조건을 더 둡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2라는 기저 벡터는 크기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2라는 기저 벡터의 크기를 1로 고정을 시켜요. 보통 이제 베이시스 벡터는 크기를 1로 하는 거는 보편적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E 트랜스포즈 2는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서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이제 문제를 살짝 바꿔요.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값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보통은 이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라는 거를 주로 사용해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는 건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수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E 트랜스포즈 2 빼기 1은 0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최소값 E 트랜스포즈 시그마 2에다가 사실은 이 트랜스포즈 2 빼기 1이라는 값을 빼줘도, 왜냐면 얘는 0이니까 어차피 빼줘도 이 전체 맥스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어차피 람다를 곱해줘도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이 전체 여기까지는 0이기 때문에 이 맥스 값에는 영향을 못 미치죠. 안 미치죠. 예. 그리고 그때 요 람다를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최대화하는 2를 구하는 게 목표죠. 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보통은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부분을 구하죠. 전체를 미분을 해요. 얘를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행렬 미분을 해야 돼요. 요게 행렬로 표현된 식이죠. 행렬은 아니니까 스칼라 값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미분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진 않을 거고요. 예, 제가 그냥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 시그마 2를 미분하면 얘는 2배 시그마 2가 나와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즈 2를 미분하면 얘는 2배 2가 나옵니다. 여기 빼기 1쪽은 어차피 스칼라니까 미분하면 0이 나오고요. 네. 그러면 최종식은, 얘를 미분한 최종식은 2배 시그마 2 빼기 2배 람다 2는 0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요 2는 이제 약분이 돼서 결국 시그마 2 빼기 람다 2는 0이라는 수식을 얻게 됩니다. 시그마 2 빼기 람다 2는 0이 되고요. 결국 시그마 2는 람다 2가 돼요. 이거 어디서 봤죠? A, X는 람다 X, 이런 형태죠. 그러면 이게 요 2는 뭐죠?
이 시그마라는 어떤 행렬의 고유 벡터가 되고요. 얘는 람다는 고유치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그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축을 찾고 싶었는데 그게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 기저 벡터가. 근데 여기까지 유도하면은 고유 벡터긴 고유 벡터인데 최대 고유 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인지는 증명은 아직 안 됐죠. 그죠? 그래서 한 스텝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스텝을 이제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처음 출발이 뭐였죠? 처음 출발이 이 기저 벡터로 프로젝션 한 거의 분산을 최대화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죠? 근데 그 분산은 아까 전에 어떻게 표현이 됐었죠? 이 트랜스포즈 시그마 2라고 표현이 된다고 아까 했었죠. 이거를 최대화하는 거였죠. 근데 이 시그마라는 행렬은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고유치 분해를 해보면 이 람다 2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이 2라는 행렬은 E1, E2부터 EN까지의 어떤 아이겐 벡터가 되고요. 람다라는 행렬은 람다1, 람다2, 람다n까지의 어떤 아이겐 밸류 매트릭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여기랑 똑같이 적은 거에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죠? 요거가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요것도 유도한 게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럼 거기에 이 트랜스포즈가 앞에 곱해져 있고요. 2가 끝에 곱해져 있는 형태가 돼요. 근데 아이겐 벡터는 어떤 자기 자신이랑 곱했을 때는 1이 나오고 자기 자신이 아닌 거랑 곱해지면 0이 나오는 오소고나라는 녀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생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겐 밸류를 크기 순서대로 소팅을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가 제일 큰 값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2가 2원일 때는 얘랑 얘가 곱해져서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질 거고 나머지는 오쏘고나라니까 다 0이 돼요. 그죠?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결국 얘는 1이 되니까 여기도 1이 돼 있을 거고 결국 다 곱하면은 얘는 최종적으로 람다1이 나와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 0이라서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근데 람다1이 람다맥스라 그랬죠. 여기에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한 이 분산이라는 게 람다맥스로 표현이 돼요. 이 분산을 최대화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모든 아이겐 밸류 값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람다1, 람다맥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큰 값을 가져야 되니까 람다맥스가 분산값이 돼야 되고 람다맥스를 뽑아내는 기저 벡터 2는 2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맥스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2차원 상의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장축 2는 2맥스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증명이 됐죠. 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